우리의 예산은 우리의 손으로. 시민이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시민이 직접 예산을 짜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시민참여 예산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투표장이 되는 온라인 선거 K보팅.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잘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권을 가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넓게는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인 자유와 평등에 따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생활 속 민주주의의 실천입니다. 또 선거처럼 국민을 위해 일할 대표자들을 직접 뽑는 것도 민주주의의 실천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나 정부에게 모든 걸 맡기던 것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통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 일들이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권에 참여해 지방 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시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해주는 형태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일은 다른 말로 시민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정책과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지 관심을 기울이며 정치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CD 게임이나 갈지. 각 지자체들은 시민들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주민자치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길러내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란 동네의 문제점을 주민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구입니다. 저희 성북은 그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종암동, 동선동 두 개 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분과위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6시간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의 일환입니다. 6시간 동안 교육에 참여하면 주민자치위원이 되어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에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해 마을에 꼭 필요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민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데요. 내 마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지만 한 번씩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구조에서 다른 동네, 다른 이 정책이 어떤 방식에서 어떻게 어떤 효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내가 힘들 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다고 믿고요. 성북구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분과왕 교육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막연했던 주민자치를 배워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민자치의 분과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가 도대체 뭔지 사실 제가 한 몇 개월 있었지만 뭘 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우리 주민자치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지 아니면 그냥 동네 모임에 그냥 머릿수보 대고 있는 일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와봤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한테
10번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는 사람한테 또 모이고 그한테도 또 얘기하고 거기서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조금 그 범위를 돼가는 범위를 넓히는 게 마을 민주주의가 돼가는 과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원회뿐만이 아니라 주민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다면 더 종암동의 발전 속도가 좀 더 낮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하든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의 행복을 위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쉽진 않지만 타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일 겁니다. 주민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먼저 전제하시면 조금 더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다르고 다른 주민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제일 먼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하시고 또 논의하시고 회의하시고 또 회의하셔서 각각의 의견들이 어느 하나 틀린 건 없고 각각의 의견들을 어떻게 모아내느냐, 그게 저는 민주주의이고 민주적 참여의 가장 중요한 생각의 기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통해 시민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중 하나가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시민참여 예산제인데요. 시민참여 예산제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과 내용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참여 예산제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예산이 시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동자당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예산을 결정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200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서울시도 매년 시민참여 예산학교를 통해 시민참여 예산에 대한 6시간의 교육을 실행하고 모의 예산 집행을 하므로 미래의 참여 예산위원으로 시민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어떤 재정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의 시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또 같이 함께 이제 서울시 제안 사업 그런 거 함께 만들어보고 고민하는 자리고요. 그 교육을 받으셔야지만 또 다음 연도에 참여예산위원으로 또 선정돼서 활동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것들을 매년 같이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예산학교를 통해 시민들이 예산 집행하는 데만 의의를 두지 않고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게 하는데요. 조별 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고민하던 지역의 문제들을 함께 토론하고 고민한 뒤 필요한 예산을 짜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소에 이제 참여 예산이란 단어는 좀 들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나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침 시간도 되고 해가지고 좀 교육도 받아보자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도 되게 여러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많이 오셨잖아요. 되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미 이제 구체적인 사업까지 고민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구에 지역 협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민 참여 예산학교에 참여해서 뭔가 배우어야 조금 더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예산학교를 통해 교육받은 자치위원들은 예산 집행에 참여하며 국내외 우수 사례를 배우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주민자치 예산의 성공작으로 주목받는 프랑스 파리 참여 예산의 건물 벽화 넣기.
아이슬란드의 더 나은 레이캬비크 등입니다. 서울시가 되게 천만 도시잖아요. 네, 지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다 좀 생활에 가까운 데서 주민들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좀 고민이나 그런 제도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좀 동이나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국민 참여 예산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에 적극 참여하는 일이 바로 생활 속 민주주의의 가장 큰 실천이 될 것입니다.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했던 예산 편성권을 각 지자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참여 예산제를 살펴봤는데요.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했을 때 각 지자체의 예산 집행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민주주의의 실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인데요. 하지만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는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여러 이유로 기권하는 유권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한 온라인 투표 K보팅 서비스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간단한 본인 인증 후 투표가 가능합니다. 단체나 기관, 학생회장이나 아파트 대표자 선출을 할 때 또는 내부 의사결정을 할 때 아주 쉽고 편리하게 결정하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어떤 단체나 쉽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투표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투표란 기관, 단체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선거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서비스로 K보팅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투표소에 가서 신분 확인 후 종이에 기표를 했다면 K보팅은 PC와 스마트폰만 있다면 어디서든 즉시 투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참정 권리를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행사할 수 있게 한 획기적인 선거 시스템인데요. 공공기관, 학교 등의 임원 선출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투표, 정관 개정 찬반 투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가 필요 없이 PC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니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모든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의사표현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누구나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출뿐만 아니라 몇 가지 선다 중에서 선택함으로써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제도는 주민들이 또는 구성원들이 투표에 사전에 참여하여 그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투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누구나 어떤 단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K보팅 홈페이지에서 이용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만 지불하면 유권자들은 아주 간단하게 화면을 클릭하는 것으로 투표 끝. 개표도 투표가 완료되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선거를 이용하면 투표 참여율이 늘어나고 기표소 설치 같은 선거 비용이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절감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2013년 도입 당시 16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11월에는 2,819건으로 늘어날 만큼 신뢰성이 입증되어 K보팅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 의도 자체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이제 선거인 정보 등록부터 선거인 명부 등록까지 해서 이제 간편하게 등록하게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놓았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이제 다소 이제 쉽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K보팅 시스템으로는 이제 현재 50만 명도 문제 없이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100만 명, 이제 혹은 1000만 명 수준까지도 이제 높일 계획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도 아파트 대표를 뽑는 일에 K보팅을 이용했는데요. 쉽고 빠른 투표 방식 덕분에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제안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사업들을 올리면 시민들이 K보팅을 통해 가장 적합한 사업에 투표를 하는데요. 기술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투개표가 가능합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K보팅의 경우에 민간 영역과 공공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도 주요 의사결정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게 되면은 선거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더 확보되어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한 문화가 성숙이 되게 되면은 이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공직선거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놀라운 발전에 따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선거 운동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발로 뛰며 찾아가던 선거 운동은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고 직접적이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2008년, 2012년 대통령에 당선된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권자들의 정보를 파악해서 유권자 맞춤 전략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각 정당의 후보자들과 지지자들이 블로그, 미니홈피 등 SNS를 적극 활용해서 젊은 층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며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빅데이터를 통해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포커스온에서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빅데이터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온라인 선거운동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버락 오바마의 2012년 대선 당시 사용되었던 온라인 선거운동. 온라인을 통해 빅데이터를 모으고 유권자의 성향을 수집 관리함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규모도 방대하고 형태와 수치, 문자, 영상을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스마트폰, PC, 태블릿을 통해 쏟아낸 수많은 데이터의 양을 수집, 분석해 정보로 만드는 일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다니며 쇼핑을 하고 신문을 읽었다면 지금은 모든 일을 인터넷으로 하기에 우리가 남긴 흔적들은 정보가 되어 빅데이터로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4차 산업시대 최고의 과학기술로 불리는 빅데이터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기업들도 사용하지만 관공서뿐만 아니라 선거에도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떠한 그 도시 교통 상황에서도 그것을 바로 이렇게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끔 하는데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어서 AI와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해서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마 다양한 마케팅 기법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분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 그리고 거기 머문 시간, 검색어 등을 활용해서 거기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오바마는 2년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정보와 유권자, 기부자, 자원봉사자의 명단, 여론조사기관, 신용카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유권자를 분류한 뒤 각 집단의 성향에 맞는 배너를 띄우는 선거운동으로 대선에 승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2012년 재선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숨어있는 유권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빅데이터의 수집 활용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성별부터 연령, 직업, 그 사람이 구독하는 신문, 쇼핑몰, 그 사람이 가입한 커뮤니티까지 다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관심 있는 이슈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나열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1대1 타겟팅을 통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바로 웹불고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을 확보했고 아시다시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취합해 그 지역의 이슈가 되는 문제를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후보자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공약을 만들고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투표할지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또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상의 가짜뉴스, 불법 선거운동 같은 선거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법제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위법 행위를 사전에 막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가 되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은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투표율에 관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성별, 연령별 투표율을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그 사람의 직업군이나 학력 혹은 소득에 관한 조사도 병행해서 향후에는 보다 좀 풍부한 빅데이터 활용 자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유권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권자들의 특성에 맞게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이 젊은 층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7년 11월 14일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선거법에 처음 규정되었고 2004년 3월 12일에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어 정보통신망이 현실에서 이용되는 실태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왔습니다. 각 정당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SNS를 적극 활용. 이제 온라인 선거운동은 선거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1번가라는 쇼핑몰을 통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으며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북 라이브, 심상정 후보는 파파라치 컨셉으로 모든 일정을 온라인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선거운동은 후보자 또는 정당과 시민을 1대1로 만나게 하므로 직접 민주주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는 기업과 관공서 등이 4차 산업시대에 가장 주목하고 있고 또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과학기술인데요. 그런 까닭에 산업 전반에도 크게 활용되겠지만 앞으로 선거에도 더욱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자의 선거 운동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바른 투표를 돕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여러 연구들을 하고 있다니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보다 더 올바른 선거 문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나라 온라인 선거운동의 다양성과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소통 방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므로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온라인을 이용해 직접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한 정당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스페인의 신생정당 포데모스입니다. 플라자 포데모스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포데모스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스페인의 신생정당 포데모스는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었는데요. 포데모스가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쌍방향으로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포데모스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시민총회, 지역별, 주제별 자치조직인 시르클로 등 오프라인과 함께 플라자 포데모스란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집행부는
아고라 보팅이라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선출되는데요.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완성까지는 아니지만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과 온라인 선거운동. SNS는 국민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과 짧은 시간에도 글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고 비방글을 올린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나 후보자에 대한 유언비어 확산은 통제가 쉽지 않아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SNS를 사용하는 환경을 바르게 확립하는 일은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것은 그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파악하지 못한 본인의 성향을 어떤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서 파악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개인에 대한 마이크로 타겟팅 혹은 프로파일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갈 우려가 큽니다. 이것이 만약 범죄에 활용된다거나 혹은 본인이 원치 않는 과도한 마케팅에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방비책 없이 빅데이터 활용을 먼저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것을 범죄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차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함께 연동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IT 기술의 놀라운 발전에 따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선거운동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 선거와 투표를 통해 편리해진 세상. 하지만 SNS를 사용하는 환경을 바르게 확립하는 일은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국민들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하여 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SNS 활용률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고요. 이와 같이 온라인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온라인 투표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투표가 궁극적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다수가 정보를 공유해서 저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중앙 집중형으로 한 군데에서만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이변조의 여부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지만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수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공직선거 말고도 아파트 동대표 선거, 각종 단체 임원 선거, 노조 안건 선거 이런 생활 주변 선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선거에 관한 주무기관으로서 대국민 선거 서비스를 밀착해서 더 제공하고자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생활 주변 민주주의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 짧은 시간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파급력이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점은 온라인 선거운동의 최대 장점이지만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만큼 SNS를 바르게 사용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도 또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바른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주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적절한 견제가 있을 때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해 봅니다.